자, 일단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설정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월등하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할 거예요. 삼성전자 기준에서 어찌됐든 오늘 낙폭이 뭐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상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은 CPI가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약바이오 쪽의 강세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뭐 우리 쪽에서의 시장 분위기의 설정, 그래서 일단 어찌 됐든 금리를 인하하면 뭐 유동성이 나오고 또 자금들을 조달하기가 쉬워서 뭐 바이오 쪽이 탄력을 받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IT 쪽은요? IT 쪽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IT 쪽 급등나는데 조정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게 연초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장의 IT 쪽이 조정을 받은 기준은 일단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3.1을 예상했는데 3.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근데 다시 해석을 하면 뭐예요? 경기가 둔화됐다? 소매 판매가 줄었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철저하게 고금리 시대에 성장주들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어, 나머지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해 가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힘겨워지죠. 지금 사실 오늘 그래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약법으로 출발을 해서 어, 오히려 이제 실적이 있으니까 방어가 되는 그 측면으로 해서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주봉의 흐름이 문제가 될 만큼의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앞전의 흐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올해만 땡겨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HBM 관련 뭐 엔비디아 관련 말도 안 되는 내용과 함께 수급이 이만큼 나왔다고 해서 들어온 수급 수준의 가격까지 대밀고 내려온다? 절대적으로 기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 들어온 물량이 이때 손절로 나갔다? 얘를 뭐 단타 치는 기준에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손바뀜인 거고 다시금 들어오면서 지금 2% 가까이 유통 물량도 없잖아요, 얘도. 85% 수준이 대주주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까지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에 2% 가까이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 거래량이 2천만 주뿐이 안 돼요. 2천만 주인데 떠넘겨질 수 있는 물량이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 없단 말이에요. 이번 달 들어서 하루에 2천만 주도 뺏어갔는데 4,500만 주 터지면서, 그럼 오늘 마감까지 3천만 주 아주 많이 잡아서 3천만 주, 3천만 주 택도 없죠. 마감 동조가에 뭐 물량까지 포함하면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 삼성전자가 떠넘겨질 수 있는 물량은 지금 기준에 1,000만 주 이상 되지가 않아요. 어. 근데 뭐 엄청난 조정?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조정이 기존에 2천만 주 살 때보다 더 많은 조정이 나와? 이건 뭐 사실상은 기회죠. 그래서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꼬리 달고 돌리거나, 그리고 다음 주 기준에 종가 이렇게 끝나고 뭐 가급적이면 꼬리를 달아야 됩니다만 뭐 갭상승의 흐름이 나오면 추세는 이탈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도 놓고 볼 수 있죠. 근데 항상 결과론적이죠. 개파락 나오고 과하다라고 싶었을 때 더 밀고 내려가는 흐름들, 순간적으로 수급의 변화도 없이 과하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면은 이렇게 돌려질 때 그러면 정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다시 밀리게 되면은 수급이 좀 나온 것도 있지만
과도한 조정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어찌됐든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삼성전자의 추이 추세는 이것을 바탕으로 무너졌다라는 해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다못해 뭐 이렇게 뭐 테슬라 같은 건 택도 없다 그랬고 얘는 뭐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이제 떨어져 내려왔을 때의 기준 이런 기준 공포감이 앞서죠. 근데 이 당시 기준에서의 이평선의 기울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마저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번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그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데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당시의 기울기가 훼손이 됐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성이다. 역 V자형으로 깨져 내려오기가 힘겹다. 역 V자형으로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꼬리 달고 돌렸지만 여기서도 하락 장악형의 음봉 떨어졌죠. 뭐 5일 전에 이탈했나 안 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 매매 법칙의 기준에서는 요 기준에 매수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고 다시 되돌려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깨진다는 자체가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큰 문제가 불거져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그런 기준이면 모를까. 그럼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도 윗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공포감이 앞섰잖아요. 지난 달 기준에. 이걸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평선 평상시에 보여드리지도 않는데 이평선 보여드리면서 땡겨가지고 그것도 보여드리면서 이 기울기가 훼손되려면 여기까지 깨고 내려가야 된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더더욱 이 당시 이 기준에서 주봉으로 놓고 볼 때 이 5주선이 깨지고 내려가려면 또 기울기가 훼손되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도 10MA가 계속 상향인데 깨지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왔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기존에 우리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뭐 문자 회원님들도 마찬가지.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달라 그러세요. 당연에 있고 뭐 교육도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미엄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기울기에 대한 교육도 있어요. 어떤 거? 매직 시그널. 그래서 단순 이동 평균선을 놓고 보시는 게 아니다. 지금 시장에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수준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이 매직 시그널의 기준이 이동 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의 법칙인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제대로 또 분석을 해놓은 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 이동 평균선의 속임수 패턴, 아까 말씀드린 가성, 진성, 필살기 부분,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그랜빌의 매매 법칙 90% 이상은 다 잘못 나와 있는 거라 그랬죠. 그 기준점들을 전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거잖아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9시간짜리. 이걸 다 달라 그러세요. 하나에 9시간짜리. 실전 필살기가 이제 매직 시그널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마찬가지. 캔들도 9시간. 결론은 이런 기울기가 이제 훼손되지 않는 기준이라면 그럼 우리나라 종목군들에서도 보시면 되죠. 이 기울기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도 이제 뭐 이동평균선을 안 쓰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5일선, 10일선, 또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 정도만 놓고 보시면 돼요. 그 원래 이제 뭐 120일선까지도 볼 이유도 없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10일선은 우리가 이제 회색으로 표시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황토색, 그리고 검정색.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5번째 줄로 다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눈이 이제 저도 침침해갖고 아예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적용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동평균선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월봉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에요. 다 보여드릴 건데 전혀 문제 없죠. 주봉에 문제 있습니까? 이평선에 대해서 저거를 훼손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 일봉도 마찬가지인데 주봉에서 이제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봉 기준에서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예? 얘도 S&P 500 지수가 이제 나스닥보다도 실질적인 실질적인 지수라 그랬잖아요. 5일선, 10일선, 21선, 뭐 60일선, 120일선 기울기가 훼손될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단기 기울기라도 단기 기울기 차트라도 그게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우왕좌왕하고 손절하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뭐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뭐 소설 쓰고 앉아 있는 거는 실제 매매를 제대로 안 해본 친구들이 말장난하는 거. 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횡설수설하고 공포감에 손절 혹은 차익 실현 일단 피하고 봅시다. 그래 놓고 반등이 좀 나오면 또 정신 못 차리고 흥분하고 결국은 5일선이 깨져 내려온다고 해도 기울기가 훼손되냐 이거지. 그 기울기 20MA가 기울기가 훼손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열셋 열다섯 스물 여기에요. 21선의 기울기가 훼손이 되려면 주가가 지수가 한 방에 이렇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 깨져야 돼. 한 방에. 근데 여기까지 지금 안 깨지면은 역부입자형으로 지금 제일 공포감이 뭐예요? 저렇게 꺾여질까 봐죠. 저런 식으로 곤두박질 칠까 봐. 그거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곤두박질 칠까 봐 걱정하는 거지. 그거 말고는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 흐름이 지금은 이제 21선 요 밑으로 잘못 그려놔드렸는데 요 윗줄이죠. 이제 종가가 여기니까. 그다음에 얘는 종가 요 파란색이니까 밑에고. 하여간에 요 단을 내려서야 돼. 다음 주에 일본 기준에 다음 주에 여기가 훼손돼야 이 21선의 기울기가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야 이거 조정이 깊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쉬어가고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은 중장기 이평하고는 이격이 크죠. 근데 이 이격 때문에 지금 전체 추이 추세가 무너져 내려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동평균선 부분에 전체 적용. 주봉 기준에서 얘가 훼손이 되려면 20MA가 훼손되려면 20개, 5, 15, 18, 20 여기가 훼손돼야 돼요. 여기 종가가 여기였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게 훼손돼야 돼. 당장 다음 주에 여기까지 훼손돼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당장 저렇게까지 깨져 내려올 만한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에 저렇게 깨져 내려올 뭔가 지금 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원래 금리 인하하면 호재라며. 윤 정도는 분명히 금리를 진짜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시점에 악재라고 그랬고 어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 경제평론가? MBC에 나와가지고 또 엄한 소리 헛소리 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렇게 떠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걔는 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뭐 그 친구는 그냥 봐는 아예 교수님을 모셔다가 하든가 경제학 교수님을 주식을 모르더라도 경제학 논리라도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게 아니면 뭐 주식 고수를 좀 어디서 뭐 모셔다가 하든가 그러니까 증권사 센터장님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을 앉혀놓고 척척 박사 만물 박사야 아주
결론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얘기고, 부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이 경기가 어려워요. 그건 체감 온도인 거고. 그러니까 학자분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체감 온도는 안 좋을 수 있어도 개별 뭐 산업군에 종사하는 예? 분들의 기준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체감 온도는 우리가 경기 안 좋아요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도 시장의 지수가 랠리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시장이 강한 흐름을 주는데 여기다가 부양책을 줘버린다는 거는 한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 이외에도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역부입장으로 깨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역부입장으로 깨져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삼성전자의 일주 월봉의 모든 흐름의 기준에서 추이 추세가 지금 5일선은 꺾였죠.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일봉상으로도 놓고 보실 때 이 수급 범위가 오늘 저 정도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갭이 나왔을 때 저 정도까지 수급이 훼손될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선이 얘도 이제 훼손이 되려면은 거꾸로 씌워주면 돼. 5, 10, 15, 20 여기. 그러니까 요 라인이 여기까지 주가 밀려야 돼요. 8만 원 이탈되고 7만 8천 원까지. 언제? 당장 이제 뭐 월요일 기준에. 화요일에는요. 화요일에는 이제 8만 원. 수요일에는요. 수요일에는 여기 8만 1,100원. 이렇게 계속 깨져 내려와야만 21선이 훼손이 됩니다. 당장 월요일날 8만 1,000원 내려왔다고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만약에 21선 훼손되려면 7만 8천 원까지 내려오려면은 6천 원 깨져야 되는데 6천 원 깨질 만한 지금 뭐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템포 더 차분하게 생각하자. 우리는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가 뭐 3% 4% 빠졌는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85%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3%씩 깨져버리면 진짜 뭐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저 정도 깨지면 정신이 혼미할 상황. 응? 근데 이것이 이제 무너질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준은 아니다. 또 당장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그분 논리가 7월달 FOMC 때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금리는 그런 식으로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다음 달 기분 좋다고 내리고 CPI가 뭐 3.1 예상치인데 3.0, 2.9로 나오면 바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응?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뭐 코로나가 터지든 예전에 뭐 9.11 테러 터지든 서프라임이 터져서 그게 골마 터져서 2007년도에 서프라임이 골마 터지기 시작했어요. 1분기에. 그것이 막 너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형성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응?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내용 자체가 있어야 돼. 지금 뭐 없잖아. 뭐 어떤 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미국 이제 대선 기간 기준에 뭐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문제를 발생시킬 만한 내용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도 지금의 추이 추세는 뭐 수급 범위까지 전혀 문제 있는 흐름은 아니다. 하이닉스 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매수세를 내보냈지만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꼭 9만 원을 넘겨 사상 최대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8만 6천 원 이상에서 그 이전에 거래된 기준은 16거래일 뿐이 없어요. 21년 기준에
86,000원 이상에서 거래된 게 16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86,000원 위쪽에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도 사상 최대치 수준인 건데 이번 88,800원 찍고 나서 5% 밀려 있는 거예요. 오늘 포함, 오늘 3.8 포함해서 과하지 않다. 더 밀릴까봐 이제 우려감이라는 부분이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지 않다. 그렇게 급격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쪽 보면은 얘가 많이 밀렸죠. 본격적인 조정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얘가 많이 밀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급락을 하죠. 응? 투매가 나와서 개인들 투매. 조금만 물량에도 로스콘 물량 조금 나오면 거기서 막 투매 나와가지고 하이닉스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어찌됐든 6% 7% 밀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밀린 거긴 합니다만 현대차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0% 밀려 있어요. 지금 9.85 버겁죠. 사실 어제 장 막판에 조금 돌려놓은 게 있어요. 마감동 효과에 뭐 고용량도 일부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가 조금 더 눌려 있어요. 지금 1.5까지. 지금 2시 12분인데 1시간 남았는데 얼마큼 잘 돌려질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이번에 또 넘어줬는데 수급도 뒷받침돼 있고 실적이야 당연히 검증한 거고 우리가 10% 수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 주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어요. 찍고 7%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좀 잡아내고 뭐 이런 데서 24만 원 고점 찍을 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다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던 거니까. 근데 요번에는 25만 원대에서 차익 실현 안 했고 또 이번 주 특히 이제 27만 3천 원까지도 따라붙었어요. 오히려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점에서부터 눌려 내려올 때 특히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하시고 매수세 받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뭐냐? 내가 수익 내려고 왔지, 장이 박살나든 말든, 눈도 침침한데 대표님이 저랑 은퇴하고 크루즈 가세요. 크루즈를 제가 왜 케빈 선생님하고 가냐고, 싫다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는 머리 꼭대기란 말이에요. 어깨가 아니에요. 진짜 다 정리해서 빠져나가야겠다 하면은 어깨에서 팔고 싶다면서요. 지금은 어깨가 아니에요. 사상 최고점이지. 우리 주력주가 사상 최고점인데 편입을 해서 갖고 가는 지금 상태가 아니라 그 전부터 편입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편입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설정해 드리는 위치이고 아시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절대 지금의 위치가 나쁘지 않다. HD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 오늘 또 슈팅 나오고 꼬리 달려서 굉장히 짜증스럽지만은 주간 단위의 종가 기준으로 저 정도의 꼴이 지금 시장 상황의 흐름에 나쁜가요 지금? 전혀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건데 저것을 깨고 내려오려면은 이평선의 기울기 자체가 훼손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단기 이평선이어도. 그러니까 뭐 5MA 정도, 20MA 정도. 5MA의 그 기울기가 깨지려면 30만 원이 깨져야 돼. 지금의 위치에서. 28만 원 뭐 이렇게 28만 원. 28만 원까지 그렇게 후루룩 밀릴 수 있나? 두산마켓 같은 경우가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죽어라고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래에서 창고에서 대놓고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사이에 이제 뭐 터져 있는 이슈를 바탕으로 14%까지 끌어올려줬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8% 밀리는 거 뭐 1시간도 안 걸렸어 지금. 순간 하는 사이에 올라왔다 하는 사이에 곤두박질이잖아요.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는 83만 주까지 0.9%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방어가 되는 거고 월요일날 또 들어올지는 몰라요. 월요일날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뭐 전화해서 좀 뭐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HD 현대일렉이 급격히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이 꼬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수급이 꼬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이다? 귀해죠 그거는. 그들의 매매 평균 단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5월 7일부터 6% 이상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대주주 52%에 지금 외국인이 34%로 잡혔어요. 86%, 87%죠. 근데 그 중에서 대주주 지분에서 외국계에서 5% 지분 신게 없어요. 지금 지분 신고한 게.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대주주 쪽에 외국계 지분이 포함된 게 없어요. 별도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 87% 수준이 대주주와 외국인 87. 그리고 기간 가지고 있는 물량 90% 이상이죠. 유통 물량도 없는데 6%를 매수했어요. 그 6% 매수한 5월 7일부터 놓고 보면은 지금 5월 7일 대비 46% 올라서 적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5월 7일부터 매수 평균 단가를 좀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5월 7일부터 누적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 210만 주예요. 애게 뭘 애게야 3,600만 주짜리 210만 주니까 6% 매수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4-05월 07일부터 지금까지의 기준에 오늘은 포함이 되나? 평균 단가 어찌됐건 외국인만 샀거든요. 28만 4천 원이야. 6%를 샀는데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5,400원 올라와 있어요. 그럼 얼마? 15%? 응? 16%, 17%? 그 정도죠. 막말로 HLB가 뭐 손바뀜 수급도 있고 저가 수급도 있지만 대주주의 말장난 한마디에 진양곤 회장도 심한 거지. 그냥 반도. 어? 굉장히 심각한 거지. 한국 증시가 그래서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 저 10월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11월 1일부터 얼마나 들어왔는지. 얘는 유통 물량이 대주주 지분 10.5고 외국인도 포함시켜주면 33%예요. 32.5. 근데 11월부터 해서 기껏 해봐야 정체를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얼마? 6%대예요. HD 현대일렉트릭하고 똑같죠. 걔는 5월 7일부터고 얘는 작년 11월부터인데 6% 들어와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애들이 6% 들어오고 주가는 얼마큼 올라왔어요? 작년 저점 대비해서 200% 올랐어. HD 현대일렉은요 40%. 누굴 사야 돼? 단순 논리로. 그리고 이제 똑같이 프리미엄이 있다고 해도 그 프리미엄의 차이가 실적도 없는 애하고 같아요. 그게. 응? 결론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한가 만든 기준에서도 0.5% 들어오고 상한가예요. 6% 들어오고 48%하고 0.5% 들어오고 상한가하고 기가 찬 노릇이지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번에 수급이 약화되고 꼬이면 그냥 아주 단순 논리로 놓고 볼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어제 그 중고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일단은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어차피 현재 눌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유지해서 대처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또 장난질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뭐 FDA 승인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야 이건 뭐 말장난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요. 뭐 10월 경에 이제 재승인 추진한다. 승인이 될 것처럼 헛소리하고 공지 올려놔가지고 그걸 공시를 냈어야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의무 공시를 내야 되는데 의무 공시 그따구로 내면은 반려되고 또 그게 나온다 해도 그건 벌점 맞기 딱 좋은 내용이죠. 장난치려고 공시를 설정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수급 논리뿐이 안 돼. 얘나 알테오젠 적은 물량에 몇백 %씩 주가들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 지금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돼서 이것도 짜증 나는 거죠. 어제도 고점 놓쳐, 오늘도 고점 놓쳐. 이게 뭐 윤정도 뭐 전문가야? 내가 해도 고점에 차익 실현하겠다. 오늘 같은 날 땡큐하게도 주가로 강세를 주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현금 비중 좀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장중 기준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지금 이제 재룡전기나 LS일렉 같은 경우에 확장해서 매매 사인을 드린 게 아니죠. 얘네들이 이번 주에 이제 매수 사인을 LS일렉도 드리고 차익 실현을 지금 잡아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단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24만 4천 원 신고가를 내줄 걸로 기대를 한다. 지금의 수급이라면 오늘 살짝 꼬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재룡전기에도 신고가를 내놓고 쉬어가는 과정에 수급이 꼬여져 있지 않다. 거기에 HD 현대일렉이 지금 다시 고점 대비 오늘 버겁게도 마이너스권으로 형성돼 있지만은 얘 역시도 버거운 위치라고 해석하기에는 과하다. 지금 위치에서. 그래서 일단은 투매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대처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종목이 무지하게 지금 많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종목이 많아져가지고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력주들 뭐 HD 현대일렉까지 받고 BH까지 주력주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대 체크하고 나머지 부분 또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도 일봉상에 지금 이평선이 훼손될 위치인가요? 어제 굉장히 짜증났잖아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 근데 어제도 똑같은 얘기, 오늘도 똑같은 얘기인데 결론은 전일 대비해서 어제 어떻게 됐어요? 전일 대비 1% 눌리고 끝났단 말이야. 탄력 주고 나서. 그러니까 바닥 대비 이번 찍은 바닥 대비 아직까지도 10% 강세예요. 특히 오늘 방어를 좀 해줘서. 오늘 뭐 강보합 이상까지 갔다가 시장 지수가 조금 눌리다 보니까 더 다시 삼성전자가 다시 4%로 이렇게 내려오고 현대차까지도 덩달아서 저렇게 약세를 띄워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눌려져 있는데 결론은요. 버거운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 그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의 이평선이 훼손되지 않고 정배열로 다시 돌려진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투권 들면 얘는 그냥 3만 원이라는 거죠. 주봉 기준에서 마찬가지. 지금 누적적인 수급이 13% 정도 돼요. 13%. 그 13% 수준이 되는데 중간에 한번 꽝 치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격 부분이 줄어들게 된 거죠. 여기서 시간이 너무 걸리진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기 이평선들의 기준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서 뭐 21선이 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5MA, 20MA의 주간 단위의 그 이평선의 기울기가 5월 한 달 동안의 변동을 줬던 그 기준을 다시금 눌러놨기 때문에 이격은 굉장히 지금 완전히 줄어 있는 거죠. 월봉에서 완전 정배열로 지금 돌려놓을 수 있는, 돌려져 있는, 돌려지는 완벽한 5월 한 달 동안에 53%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평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도 싹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번 달에 슈팅 주면은 다음 달에 완전한 정배열로 돌려지죠. 여기서 슈팅을 주면 다음 달에 뭐 10MA도 끌어올려지니까 이번 달에도 뭐 정배열로 바로 돌려줄 수 있고. 그 주력주의 기준이 전부 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BH가 시간이 좀 걸렸죠. 옆으로 횡보의 기준이. 그러니까 이평선이 밀집돼 있고 여기서 퉁 치면은 60MA까지 20MA가 들어 올려지는 흐름. 거기에 저평가. 얘는 저평가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13% 가까이 4월 24일부터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급. 우리 종목군도 오늘 이수베타 지수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냥 단순 논리로 PCB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24년 2024 04월 01일부터 뭐 금액 기준으로 전일까지 오늘은 뭐 추정치니까 이거는 빼고 전일까지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집이 된 종목 그 기준에 LG 이노텍이 얼마? 5위입니다. 5위. LG 이노텍이 2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매집된 거. LG전자, LG 이노텍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쪽 LG 이노텍.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과도하게 밀려 있지만 이수베타시스. 그리고 BH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BH. 생각해 보세요. 애플 관련된 업체들 요자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재룡전기도 여기 있고 다 우리 종목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뒷받침되고 성장성 뒷받침되고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는. 지금 금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KB금융이 저런 강세 흐름을 주질 않죠. 응?
비중 그대로 가져가서의 설정 범위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시황 부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녹화분, 요 녹화분 올라가면은 요걸 메인 화면으로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는 위치다, 그런 흐름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고 어제 시황 부분이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시황 설정을 잡아드린 거라서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동영상 잘 보시고, 삼성전자 지금 말도 안 되게 한 방에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84,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이라도 3,000 넘길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이들의 반등이 당장이라도 탄력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뭐 3,000포인트 그대로 또 직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한 텀을 쉬었다 가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야 오히려 먹을 게 많다. HD 현대일렉 지금 보여드렸더니 어때요? 그럼 딱 비중이 적은데, 혹은 야는 나는 오늘 고점 차익 실현했지롱, 고점에서 밀리면 1.5, 3% 밀리면 차익 실현하라면서 윤정도 바보, 나는 했는데 왜 못했어?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 야, 내가 차익 실현했는데 슈팅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시 밀려서 얼른 사야지, 다시 비중 채워놔야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조금 전에 뭐 수급 논리나 다 보여드렸잖아요. 장이 깨진다 생각하면 전략 매도 하셔야죠. 장이 깨진다 생각하면 전략 매도하고 쉬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하게만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뭘 심각한 상황이야. 요 정도 뭐 시장 조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BH도 지금 오늘도 25,000원까지 또 매수세를 또 드렸어요. 그 종목별로 녹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차분차분 보시면 되고, KB금융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85,000원 이하에서 사신 물량을 소폭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뭐 9만 원까지 올라오고 하면 9만 원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한 템포 한 템포 움직이겠지.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28만 3,000원인가요? 3,000원 그리고 4,000원? 4,000원? 매수자를 잡아드렸고, 지금 뭐 눌려져서 이제 뭐 6,000원, 5,500원 공방인데 편입 설정. 이수베타 지수도 두 번의 매수 사인을 드리고 52,000원까지 이탈되면 일단 한번 그럼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재차 이탈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에 보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격하게 더 밀리지 않는 한. 지금 니케이 지수는 2.56으로 조금 더 밀려 있는데, 걔네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니케이 같은 경우는 그 4,000포인트를 넘겨 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니케이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불만인 게, 방송 나와서, 그러니까 윤정도는 왜 다른 사람들 욕만 하나요? 여러분들 위해서 욕하는 거지, 무슨 그 사람들 욕해서 나 좋을 게 뭐 있어. 그 욕하는 거예요. 진짜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왜냐면 지표 하나만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고 말로만 말장난을 치니까 그게 짜증이 난다는 거지. 일본은 망했어요. 아까 얘기한 그 친구. 일본은 망했어요. 뭘 망하나. 21년도 고점이 우리나라 3,300이고 얘네는 31,000이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우리는 3,300, 얘네는 31,000. 지금 얼마를 돌파를 했죠? 42,000까지 갔어요. 그럼 얼마? 11,000을 더 올린 거죠. 거의 40%더 올린 거야.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4,500 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엔화 약세의 영향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어찌됐건 결론은 지금 니케이가 2.5%, 2.2%를 빠졌다고 해서 추이 추세 이평선 기울기의 훼손 문제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갑니까? 저는 더 간다고 보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지수가 9.11 테러가 터지기 전까지는, 코로나19 때처럼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고 이 고점도 못 넘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훅 내려오는 좀 악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내려올 정도면 지표가 둔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줘.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종목을 대형주 기준에서 그냥 내려가지 않아요. 응? 에코프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7월 말에 다 정리했잖아. 이거는 끝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역부입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안 내려온다니까. 절대. 이렇게 보면 아이 뭐 그래도 여기서부터 역부입장이 맞네요.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 팔으려고 얘기했잖아. 팔았든가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일봉으로 당겨서 보시면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역부입장으로 보이세요? 어? 권순혁이나 박순혁이나 이런 이상한 애들 헛소리 할 때 우린 여기서 팔았잖아. 여기서 이 고점에서. 응? 농담이 아니라 7월 24, 25, 26 다 팔았잖아. 3년을 20년부터 갖고 오던 물량들을 전체 정리의 기준이 잡은 거. 응? 거래 터지고 뭐 그냥 끝난 자락인데 뭐 역부입장이 안 나온다니까. 응? 역부입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까지의 그 흐름이 그냥 막 곤두박질 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패batter이 뭐 해가지고 비이성적으로 형성됐던 애들 그건 막 그냥 주구장창 깨지죠. 그나마도 다시 바닥자리로 오려면 시간은 좀 준단 말이에요. 시장이라는 거는 또 대형주라는 거는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꼬맹이들 나와서 한다는 소리.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잖아요. 아 진짜 대도 않는 소리들. 지금은 빠질 자락이 아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도 포트폴리오 종목이 무지하게 좀 많아진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다행히 좀 이스텝 페타시스도 너무 많이 맞아서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 농담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형성돼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위치까지는 일단 아니다라는 설정 범위.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오늘 7만 주 소폭이지만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IR을 지나가겠다. IR 그 공시, IR 한미반도체 IR 공시 올려드렸나요? IR 공시 좀 올려드리세요. 긍정적이죠.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높은데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더 먼저 빠져요. 만약에 최정점 금리나 그 실질적인 금리나 시점에 오면 그 다음 범위. 그러니까 센 놈이 가장 안 빠져. 오늘도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 우리가 대장주로 잡아놓고 주력으로 넣어놓은 거. 남들은 뭘 사요? 대원전선, 가온전선을 사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가보고 싶어서. 어제 슈팅이 좀 나오는가 해서 대한전선 들어갔지만 안타깝지만 정리해서 그러면 결론은 HD 현대일렉으로 옮긴 거고.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무상증자 권리랑 맞은 거예요. 방 안에 아무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 응? 우리 방에서는 물어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 그러면 뭐 월요일 날쯤 돼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지금도 뭐 정리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현대글로비스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세요? 안 계시면 빼버리게. 왜냐면은 지금 가격이면 25만 원대잖아요. 25만 원대니까 뭐 공식 매매사는 안 드려도 오늘 질문이 없어. 보통들 내가 24만 원대 샀는데 왜 주가가 오늘 12만 원 이거 뭐예요?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실상. 근데 그 질문이 오늘 없잖아. 응? 뺍니다. 갖고 계신 분들 질문 주세요. 한 종목이라도 좀 가볍게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또 돌려질 때 편입 설정을 잡지. 어차피 이제 뭐 아주 강력한 매수 사인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잡을 위치인데 일단 뭐 공식적으로 지금 문자를 안 드린 거니까 냅둡시다. 지금 접속 안 하셨다고 해서 뭐 안 갖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무상증자 권리락의 기준인 거고 수익 기준이 25만 원 위쪽의 흐름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만도 부분도 슈팅 한번 나오면 정리하자 했는데 너무 흘러내렸어요. 얘도 여기서 투매할 이유는 없죠. 투매할 이유는 없고 대주전자재료도 여기서 투매할 이유는 없어요. 얘가 지금 조정이 깊어요. 얘도 오히려 그죠? 극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 가볍게 좀 한번 움직여보자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하고 결론은요. 어느 쪽이 더 세게 가고 어느 쪽이 더 방어가 되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얘는요. 이러다가 변동성 한번 좀 또 한 10%씩 훅훅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 10% 때문에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려요. 근데 그 변동성 10%인 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변동성 10%인 날 따라 붙게 되는 거야. 왜? 계속 질질질질 흘러가는 걸 가져가기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진짜 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쾌감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나? 자꾸 그런 매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력주 채워 놓으시고 나머지 병행이에요. 나는 단타 치고 싶어요. 수익 매매하고 싶어요. 아이, 그럼 건물 몇 개 올리게? 응? 손이 간질간질해도 두산 로보틱스 놓쳤지만 아쉽더라도 저런 게 뭐 맨날 나오잖아. 검색기에. 우리 검색기에 맨날 나오잖아. 어제 검색기 안 나와서 나오잖아. 두산 로보틱스 또 뿌려드리세요. 어제 방송에 이렇게 다 나왔잖아. 어제 방송 갖고 났잖아요. 응? 시간 내에서 두 호가에 2% 움직이고 나서 거래 정지. 응? 합병한대. 근데 이게 지금 호재야 악재야. 어떻게 좀 해석을 못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해석하기도 귀찮고. 우리가 또 어제 검색기 나왔을 때 산 것도 아니고 사실. 응? 그죠? 그런 상태에서 거래대금 기준도 그렇게 월등히 터져주지를 못해서 20에 못 들어왔고 그냥 일주 이상짜리 상승률만 프로그램 매수가 한 0.3% 들어왔나요 어제? 0.3%? 그 프로그램 매수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지. 어제 이슈는 뭐 MSCI 지수 편입 8월 기준에서 편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결론은 이제 합병의 이슈죠. 결과적으로 합병의 이슈고 그 흐름 속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검색기에 83,900원에 뜨고 나서 하루 만에 얼마? 22,000원 올라온 거. 거의 뭐 30% 상한가 다 수익 낸 거지. 근데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 이런 수익인데 매매 사인을 드리진 않았잖아요. 매매 사인까지 드리진 않았잖아요.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 오늘 기준에서의 편입 신호 다시 차트 한번 더 올려드리세요. 계속 올려드리세요. 응? 계속 무료 방에 특히 뭐 유료 방이야 뭐 문자도 안 나갔는데 뭐 유료 방에 올려드리세요. 이거 너무 복잡해요. 재편입 탈퇴 재편입 탈퇴. 여기서 만약에 진입하셨으면 탈퇴가 아니죠. 3% 이상 밀린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5분봉 밑에 걸로 보시면은 이렇게 편입 탈퇴 그리고 나서 뭐 재편입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재편입되고 나서 여기까지 흐름이죠. 개장 초에 슝 하고 밀렸다가 탈퇴 신호 나오고 재편입부터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횡보. 매도 신호는 아직 없어요. 고점 대비 3% 이상 밀고 내려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검색기만 있으면 스스로 매매가 되시고 또 윤정두가 이제 매매 사인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면 시초가가 아니라 그 시초가 이후에 밀려 내려갔다가 돌릴 때 그때 그 시초가가 11%예요. 들어가서 한 10% 수익이 날 수도 있었던 몸이 근데 못 드렸고 못 봤어. 봤으면 드리는데 우리 종목도 힘들어 죽겠는데 관심 종목에 어제 최상단에 올려놨단 말이야. 어제. 근데 어제도 첫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라 따라 붙으면 되는데 뭐 우리 종목도 원체 좋은 게 많잖아요. 뭐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은 뭐 현대일렉이든 어제 또 갭상승 나오고 늘렸지만은 LG노텍이든 뭐 BH든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종목을 확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는 슈팅이 뭐 이렇게 나와줘서 조금 부럽기도 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뜨고 움직임이 14%까지 슈팅이 나왔잖아요.
미래에셋에서 죽어라고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 110만 주 매도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만약에라도 진입하고 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종목이라면 밀려 내려오더라도 시장 영향이야 자체적인 건 문제 없어 이렇게 기준이 잡힌다면은 들여다보고 가지고 갈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병이 호재인가라는 의구심이 예전에 뭐 합병 한두 번에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두산 인프라코어 합병해서 그걸 또 쪼개가지고 HD 그룹으로 HD 그룹인가요? HL 그룹인가요? 하여간에 매각하고 그걸 뭐 호재로 포장을 해서 뭐 주가도 견인하는 기준도 있고 오늘 뭐 갭상승 일단 띄워놓고 움직임을 줬죠. 두산 로보틱스에. 거기에 뭐 연동돼서 움직였던 슈팅 한번 나오고 지금 또 곤두박질 치고 고점 대비 10% 밀리고 어우 속된 표현으로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도박장도 아니고 여기가. 그래서 중간에 우리 쪽의 종목이 월등히 긍정적일 때 그런 날 뭐 얘도 시가총액 5조짜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처럼 10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됐었잖아요. 그때가 만약에 15%였으면은 그때는 좀 따라 붙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6%대까지 눌렸다가 다시 돌린 거거든요. 수급이 50만 주 이상 들어오면은 뭐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16만 원대까지 내려오고 다시 돌릴 때 그때부터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 개장 초에 이제 밀릴 때는 매도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되고 시초가 넘기고 앞전 고점 넘기고 그리고 슈팅 나오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이제 0.3, 0.2, 0.3까지 들어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85만 주.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뭐 기관들 수급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쇼 커버링이 됐든 공매 대차 상관이 됐든 아니면 순수 매수가 됐든 아직은 이제 검증은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도 뭐 하긴 해야죠. 하긴 할 텐데 지금 뭐 벌써 이미 우리도 종목도 많고 좀 차분하게 대처하고 차분하게 좀 보자. 그 말씀드리는 거고. 대주전자재료 얘기하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 됐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뭐 거래 없이 슈팅 나오면 꼬리 달 때 차익 실현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꼬리가 달리는데 못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가져가면 대처를 할게요.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시장 상황 보니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의 경우에도 굳이 뭐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일단 HLB가 시장에서 좀 화두죠. 그러니까 HLB 이외에 이슈범이 터져 있는 게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준에서 대규모 수주 그게 이제 HLB 말장난에 연동이 돼서 이제 뭐 강세를 이끌어준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기준은 유한양행의 또 이슈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은 뭐 코오롱 티슈진까지 해서의 이슈 거기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같이 연동돼서 뭐 슈팅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바이오 쪽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정점에 달해서 뭐 급격한 급락으로 연출될 흐름까지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유한양행도 오늘 뭐 슈팅 9%까지 나오고. 근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할 거예요. 리가켄바이오나 이제 ABL 바이오를 단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이렇게 멈춰져 있는 흐름이 되는데 보도 자료 놓고 보면 공시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도 자료인 거잖아. 공정 공시가 나와서 어떤 내용이 형성된 게 아니라 그냥 보도 자료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 기준에서 뭐 한올바이오파마나 유한양행의 이슈 범위를 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접근하는 것도 그것도 무리수가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지나서 다시 이제 우리 주력주 안정화되고 그리고 우리 변동성 종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진되고 얘네들을 좀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소진시킨다 그랬어요. 나머지 요 정도는 끌고 가더라도 6종목 끌고 가더라도 6종목도 사실은 많죠. 요 종목군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지금 뭐 시장 지수도 깨질 위치라고 해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위치다.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고 버거운 부분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뭐 요 정도 흐름이면은 미국장 선물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보합이에요. 만에 하나 이제 미국에서 쉬어가겠다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뭐 패닉에 빠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조정이 나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보다 여타 종목군들의 변동성 또 낙폭의 확장이 더 크게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해질 수 있죠. 그 스윙 종목에서 단기 종목에서. 네, 일단은 그런 흐름보다는 오늘도 이제 놓고 보실 때 뭐 소형 잡주에서 뭐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박해돼서 비이성적인 흐름 나오다가 막 곤두박질 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종목에서 이제 뭐 HB 현대일렉이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 강세를 띈 이유는 펀더멘탈적인 부분 플러스 수급 논리다. 그 정도의 매집이 들어와 있고 수급이 유입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쉽게 주가가 훼손되진 않죠. 그들의 추가 매수의 방어력이 있죠. 물론 그들도 로스컷에 걸려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결론은 조종받을 장 아니다. 정점을 찍고 무너질 장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정신 나간 어린 친구가 경험이 있어야 뭐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죠. 금리라는 게 어떻게 지금 당장의 기준에 다음 달에 내리고 지금 당장의 기준에 그 다음 달에 내리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표가 예상치의 0.1 CPI가 0.1 부합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달 7월 달 FOMC 회의 때 실실 웃어가면서 그때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적은 없어요. 그러한 경우는 뭐 진짜 9.11 테러가 터질 때라든가 코로나19 때라든가 서프라임 문제가 불거해서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든가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급격한 금리 인하는 뭐 리먼 브러스 터지고 이런 상황,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표가 조금 둔화됐네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막 그냥 막 치고 내려간다 그러지 않아요. 강연회 27일 날 강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방 3기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메타방 3기 운영으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계셔가지고 일단은 3기 운영 범위로 기준을 설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리가 그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가지고 함께 수익 범위 가져가십시오. 영상 일단 올려드리고 오늘 마감 방송은 이제 요 시황으로 뭐 대처를 좀 해드릴게요. 또 아까 시황 평상시 이제 그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환율이나 이런 부분 다 평소에 놓은 시황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또 별도로 질문 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데 뭐 주력주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AI 관련해서의 주력주 70% 수준이죠. 65% 정확히.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반도체 두 종목에 25% 그리고 AI 관련해서 5%짜리 전력기기 그 다음에 애플 쪽 영향력이 있는 애플도 AI로 이제 분류를 해서 온다는 거죠. 이 두 종목. 그 다음에 한국 정책 우리나라 정책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실적주 현대차 이게 주력 끝.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유 자금으로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데 결론은 뭐야? 이걸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얘를 100% 채우고 1억이 있다. 1억이 있으시다. 그러면 얘를 뭐 7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채우시고 나머지 자금에서 현금하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손실이 났다? 얘를 팔아서 일로 온다? 아니지. 여기서 손실이 났다? 얘를 팔아서 오히려 일로 갑니다. 오늘 옮기기 얼마나 좋아. 근데 중간에 압축을 해드리긴 하는데 압축해드릴 땐 어떻게 돼요? 진짜 종목별로 감당 안 되게 깨져 내려가는 그런 흐름에서 압축을 해드리죠. 고점 대비 조정 말고 전일 대비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이수베타시스가 있어. 얘를 버릴 종목이야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이수베타시스 정리해서 예를 들면 LG노텍으로 압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퍼센테이지 조정의 차이가. 이동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LG LS 일렉트릭하고 재룡 전기를 정리해서 HD 현대일렉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만약에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트릭 재룡 전기가 똑같이 막 지금 5%씩 막 밀려 있어. 예를 들면 5%씩. 그러면 그 5%씩 밀려 있는 거를 한쪽으로 압축합시다. 왜? 어차피 HD 현대일렉이 신고가를 내줘야 나머지 애들이 쫓아오니까. 물론 재룡전기나 LS일렉이 먼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다는 기준이잖아. 응?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릴게요.